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길을 쭉 보는 사이클 투자자 샌드폭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금값 한돈의 100만원 전망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까지 전망이고요. 오늘 소식으로는 미국 동향 결국 물가 상승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리고 국내 동향은 원화가치 하락이 발생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 텐데요. 결국에 금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제 연간의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약 1% 정도 더 높게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의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렸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동반되자 강한 양적 긴축 정책으로 시장에 자금이 타이트하게 만들었던 게 지난 연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이때부터였죠. 금리 상승이 진행되면서 금값에 약세가 발생되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약세가 끝날 무렵 이건부터 이제 금값이 상승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현재 금값 한돈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상승세가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돌아온 장세에서 미국 1트리온수당 기준으로 해서 5,000불, 국내로 봤을 때 금값 한돈에 한 100만원 부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고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자, 이렇게 연준이 타이트하게 자금을 운영하는 시기에서 금값은 약세를 보였지만,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타이트하게 운용되지 못할 만한 이런 신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볼 텐데, 결국에 기술적으로 중요한 거는 현재 컵앤핸드 패턴이 완성되면서 금값이 상승 진행형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고, 자, 이런 상승은 대세 상승이기 때문에 아주 긴 기간에서 꾸준히 우상을 밟으면서 금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소식을 살펴보면 최근에는 상원은 부동산 오피스 부분에서 상가의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요. 거래 건수도 절반 이하로 감소하면서 4천억짜리 빌딩이 800억에 급매로 팔렸다라는 소식까지 또 들려오고 있어요. 현재 주거용 주택의 이자 부담도 증가하면서 미국인들도 엄청난 양극화 현상에 이런 주택 이자 부담에 큰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리자 미국의 재무부의 세금도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거쳐지지 않고 추가적으로 이런 정책들로 인해서 비용 상승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 현재는 디레버리징이 일어나다가 다시 선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한 지정학적인 갈등과 중동 문제로 인해서 군사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어요. 올해 1분기에도 부족한 재원을 미국에서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조 원 가량의 미국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고요. 작년도 한 해에도 국채에 대한 이자는 800조 가량 나갔을 만큼 재무부도 마통 재정을 이어나가고 있어요. 자, 이 가운데 미국채에 대한 수요 감소는 엄청난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는 미국은 현재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미국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이러한 한계 금리까지 다다른 상황에 있는데요. 자, 문제는 항상 이제 물가에 있고, 자, 이번에 FOMC 회의록에서도 물가 2%에 대한 강한 집착으로 금리 인하 시기가 딜레이가 되어 이제 최근에 금 가격의 흐름이 부진했던 이제 이유들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금 가격이 최근에 이제 부진했다 뿐이지 크게 낙폭이 일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냥 매물대 횡보 흐름을 그렸을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정적으로 이제 주봉 흐름 선상에서 이구한 지지 닿으면서 반등세까지 이러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미 한계 금리에 도달했기 때문으로 지금도 미국 정부에서 은행들에게 대출 프로그램을 해주지 않았다면 이미 도미노처럼 파산하는 은행들이 수십 곳 이상 생겼을 겁니다. 작년도 이제 망한 은행들 한 5곳 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사태를 끝냈어요. 그리고 미국 은행들에게, 중소은행들에게 대출 프로그램을 해주면서 위기를 1년 정도 이제 연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결국 방향을 틀 수밖에 없겠고요. 부족한 재원을 채권 발행을 통해 통화는 팽창하고 이제 만기가 돌아가는 채권은 판매수가 일어나지 않았고, 최근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해 인플레이션이 재발하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건 정책 등록을 선회한다고 해도 시기의 문제일 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은 우상향 전제로
상태로 보는 게 맞겠고, 항상 제 채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금값 어떻게 봐야 된다? 3개월의 흐름에서 봐야 된다. 그랬을 때 우상향을 하더라 라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연간의 인플레이션 상승률보다 약 1%의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밟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연하게도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요. 무겁죠. 1경원하고도 한 5천조가 됩니다. 이 시가총액이 전체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1위죠. 금이 가장 무거운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통화에 가장 민감해요.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안전 자산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체 자산이 올라갈 때 금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다고 해서 금이 안 가는 게 아니라, 금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금은 별개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인플레이션만 보면 조금 재미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금이 대세 상승하는 시기에서는 심리적인 요소,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이런 심리적인 요소까지 붙기 때문에 조금 더 가중치를 받으면서 올라간다, 조금 더 크게 상승한다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2029년도까지 봤을 때 금값 한돈에 100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런 전망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요즘에 금값 한돈에 뭐 300만원 간다, 그리고 금값 1트리온스에 1만불, 그리고 또는 2만불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런 전망치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선동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자분들이 되게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이제 금이 1만불, 2만불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서 오른다라고 하는데, 실상 이렇게 높은 전망치를 보고 투자하는 건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조심스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한돈 100만원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한 전망치이다라고 딱 제가 합리적인 전망을 말씀드린 거고요. 자, 이제 금값 한돈에 300만원 또는 이제 1트리온스에 만불, 2만불 이렇게 가려면 사실상 지금까지 전 세계 풀린 통화량에 못해도 3배 이상의 통화량이 추가적으로 팽창해야 됩니다. 자,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려면 아마 제가 이제 나이가 많이 먹고 70대 정도 되면은, 자, 이렇게 통화량 팽창 한 3배 정도 발생될 수 있겠다. 자, 한 40년 정도 봤을 때 그때 금값 한돈에 300만원 가능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금값 한돈은 사실상 치킨값 10만원 간다는 거랑 동일한다고 보면 됩니다. 당장 가는 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제가 하는 전망은 치킨값 한 3만원 정도 올라간다, 한 4만원까지 또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뉴노멀인 거고요. 그래서 금을 매수하는 방법은 KRX 한국 거래소에서 사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유리하겠고요. 가장 합리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바라보자는 취지에서 알려드린 것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소식으로는요, 최근 식료품을 중심으로 생활 물가가 이제 오르고 있어요.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옅어지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9차례 연속 동결한 모습이고요. 한은도 다시 물가가 뛸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현재 유가의 불확실성도 커진 것이 한몫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고채 발행량도 눈뜨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냉각되어 있고 전세가의 상승으로 깡통 전세에 대한 리스크와 불안함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문제는 금융권 부실과 충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는 통화량의 확대로 이어지고요. 원화 가치의 하락과 금 가격의 상승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도 함께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금과 그리고 은 말고는 없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금값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상승하고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한번 2400, 2500 구간 터치하게 되면은 충격이 발생될 이런 리벤트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조정 파동, 미시파 나오고,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신고 돌파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식의 흐름으로 금값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은값 같은 경우도 여전히 박스권에서 매물 횡보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결국 위아래 박스권 매물 흐름일 뿐이고 이 구간은 이제 이탈하지는 않을 이런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재 하단을 터치하고 다시 반등세 나오고 있고요. 충분히 돌파하면서 급등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돌아온 장세에서 금이 돌파할 때 은가격 35불까지 또 터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
구조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반면에 최근에 환율은 반등세는 이어나왔는데 다시 한번 아래로 꺾이는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환율도 결국에 우상향을 밟을 걸로 봐요. 금도 그렇지만 환율도 함께 올라갈 이런 이벤트는 충분히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세가 나오더라도 이 구간 일목구름대 기준으로 거쳐나는 선 깨는지, 자, 이 여부가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깬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아래 구간 지지 레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레벨은 아니다. 좀 크게 봤을 때 한번 슈팅할 부분을 있겠고, 결국에 국내 금시세는 달러 원의 환율과 그리고 국제 금의 차트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소식 이어서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샌드폭스였습니다.